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남해안 전남 동부권도 이 시각 현재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어젯밤부터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농작물 수확기에만 3개의 태풍이 지역에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강한 비바람으로 농경지 침수와 과수 낙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고흥군 공무원들의 미숙한 행정이 감사원 감사에서 잇따라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전남도를 포함한 고흥군 공무원 23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문제가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수산단 입주업체 대표 5명이 증인으로 나와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의 후속 대책 등에 대해 답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달갑지 않은 불청객, 태풍이 또다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진 전남 동부 지역도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여수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정도로 바람이 강하고 굵은 빗줄기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오늘 정오부터 태풍 경보가 내리면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는 267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여수시 삼산면 초도는 223mm 가까운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 여수 간여암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95km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경보가 내린 남해서부 전해상에는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바닷길과 하늘길도 꽉 막혔습니다. 전남 동부권으로 가는 15개 항로의 여객선은 모두 통제됐고 여수공항으로 가는 항공편도 대부분 결항됐습니다. 여수와 순천 고흥 등지에서는 건물이나 농경지가 침수됐다는 태풍 피해 신고 접수가 잇따랐습니다. 순천 주암댐은 어젯밤부터 초당 6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댐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바닷물 수위가 높은 대조기인데다 여수 지역은 밤 11시쯤 만조에 다다를 것으로 보여 특히 해안가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삼가고 침수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올 들어 전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이 7개째, 특히 수학계만 3개째 태풍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앞선 가을 태풍들이 이미 핥히고 갔던 들녘에 얼마나 더 상처를 줄지 정말 걱정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창 누렇게 익어가던 벼들이 뒤엉켜 논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앞서 2차례 가을 태풍으로 쑥대밭이 된 농경지가 또다시 태풍 미탁의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풍 링링과 타파로 인해 1만 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으켜 묶어 세운 벼는 28%에 불과합니다. 쉴 새 없는 비바람 때문에 수확도 차질이 생겨 전남의 15만여 헥타르 벼농 가운데 10분의 1만 추수를 끝냈습니다. 수확철 날씨가 전혀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올해 농사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물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태풍이 그거 뭐죠? 그 닝닝인가 오고 또 어느 정도 또 회복되려는 게 또 2번에 또 오고 또 3번 막 연달아 하니까요. 다 그래요. 수확이 확실히 이 시기 한창 햇볕을 받고 과실을 키워가야 하는 대봉감과 중만생종 사과와 배 등 과수 농가도 이번 태풍이 무섭습니다. 이달 말쯤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잦은 비로 상품성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덕스러우니까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또 날씨로 인해서 이 당도, 맛이 아마 현저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태풍이 온다니까 비바람에 직격탄을 맞는 들녘이 또다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을지 농민들이 뜬 눈으로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라남도가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정부가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잦은 태풍과 강우 등으로 쓰러지거나 하얗게 또는 검게 변하는 현상 등 피해가 발생한 벼에 대해 정부가 매입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정부 매입 단가를 높여 실질적인 수매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 벼가 일반 벼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전남 지역 벼 피해 면적은 2만 1,870헥타에 이르고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중당이 계속되는 태풍으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비상기구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는 태풍으로 발생한 농수산물 피해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상기구를 구성해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 상황을 분석하고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정부 건의안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흥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고흥군에서는 이 밖에도 민선 6기 당시 여러 비위들로 무더기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두원면 분청문화박물관입니다. 공군은 지난 2015년 부진의 8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계약금 등 1억 9천여만 원을 납부받고도 조성 면적 외 사용 등을 이유로 4년 넘게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군의 이 같은 행정 추진 방식에 대한 귀책 사유를 인지하고 현재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계속 중단이 되고 안 되면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추진할 거라 제가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공군의 민선 6기 당시 민간 콘도 시설 유치 사업 등 9개 사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전남도를 포함한 공군 공무원 23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군 자연휴양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도 시설 사용료를 내지 않은 전 고흥 군수에 대해서도 2억여 원을 징수하라고 처분했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를 하면 이제 도 인사위원회 일정이 잡히는 순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건데 현재 그 도 인사위원회 계획은 10월 말에 있고 또 그 다음 순기는 12월 초나 12월 중순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도 공군은 최근 감사원이 동강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군 공무원 3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잇따르는 감사와 징계 속에 군 공직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어디서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공군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은 안 좋지만 그 이제 본인 일을 있을 때 있는 아이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 봐도 좀 착잡하죠. 사익을 취한 건 한껏 넣습니다. 공군의 미숙한 행정이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로 이어지면서 공직 내부는 현재 적지 않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선 7개 공군 행정이 새로운 쇄신과 혁신을 위한 한 차례 거쳐가야 할 진통이란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와 관련해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대기업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여수산단 입주업체 공장장들에게 대기업이 투자 비용을 아끼려고 주민들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측정치를 조작한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업체들의 측정치 조작에 대해 직접 팀을 꾸려 점검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 유치를 위한 영원한 범시민기구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여수시와 COP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오늘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남해안 남중권 시장군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발대식을 갖고 오는 2022년 제28차 COP 유치에 지역 시민사회가 연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발대식 결의문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COP의 남중권 유치가 절실하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각 시군을 순회하며
COP의 인지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나 총리실, 환경부와 외교부 등 대정부 설득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미리 수업료를 거뒀다가 반환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목포 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공무원 학부모를 둔 자녀를 제외하고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됐지만 직장인 학부모들에게 3, 4분기 수업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주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진 데다 전남도가 우선 시행하면서 교육부의 보조금 지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이 같은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에서 여수 간 전라선 고속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지난 2017년 종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서부 경남,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경우 올해 초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됐다며 지역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라선 고속화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전라선의 KTX 전용선 신설이나 철도 직선화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방형 공모직으로 전형이 진행돼 온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심의에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 등을 거친 후보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했지만 적격자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재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논란이 빚었던 광양시 현직 비례대표 의원은 여성과 아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해 시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했지만 적절치 않았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 전국 서핑 대회가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호남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 대회로 전국의 남녀 서핑 애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숏보드와 롱보드 종목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서핑이 가능한 곳으로 남해안에서 보기 드문 큰 파도와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한데 어우러져 전국 최고의 서핑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부모가 운영에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4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국공립 14곳, 민간 19곳 등 부모 참여가 확대된 열린 어린이집 48개소를 선정하고 시설의 개방성 확대는 물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행복 안심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운영 활성화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대표 농특산품을 주제로 한 대표 축제를 개최합니다. 고흥군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군청사 앞 부지에서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유자와 석류를 소재로 한 체험과 전시, 판매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1회 유자 석류 축제를 개최합니다.